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보안기술 실습조교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짰던 코드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CNN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을 한 것인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이미지 분류에 주로 사용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미지 분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X라는 이미지가 결국 뭔지 예상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줬는데 얘가 강아지다 아니면 고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시파텐 데이터셋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 시파텐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셋은 32 곱하기 32의 컬러 이미지들을 총 5만 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특히 CNN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그림의 가장 왼쪽에 보면 아래쪽에는 32, 위에 쪽에는 3이라고 써 있는데, 아래쪽 32는 시파텐 데이터셋의 사이즈인 32를 의미를 하고, 위에 3은 시파텐 데이터셋이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RGB 총 3개의 채널이 있다고 하여 3이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인풋 데이터고, 이 데이터들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미지 사이즈는 조금씩 줄고 위에 채널 사이즈는 점점 늘어나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라는 곳에서 이 이미지가 C파텐, 그러니까 결국 10개의 클래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 뭐 비행기, 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C파텐 데이터셋에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웃풋으로 결과가 나와도 이게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반복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컨볼루션, 뭐 풀링, 그리고 플래튼, 댄스, 이게 이제 뭔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실습 코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NN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모든 모델을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도 많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렉스넷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인공지능이 유행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약간 선두주자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모델은 아니지만 이 알렉스넷이 이미지넷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고, 이것들을 이제 다른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인공지능의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GG넷은 16개 레이어 혹은 19개의 레이어를 갖는 네트워크인데, 비교적 간단한 네트워크이고 그럼에도 결과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즈넷은 레이어를 넘어가면서 이전 레이어의 그 아웃풋을 뭐 다음 레이어의 인풋에 같이 뭐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 존재하는 인공지능 모델이고, 그 다음에 구글 네트워크는
1 곱하기 1 컨볼루션 필터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지만 이제 채널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또 이거 나름대로의 어떤 학습이 잘 되는 그런 거를 이용한 그런 모델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구글에 더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CNN에는 뭐 르넷 뭐 이런 것들이 더 존재하니까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컨볼루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컨볼루션이 무엇이냐면 좀 고전적인 이미지 처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의 국소적인 특징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n 곱하기 n, 여기 오른쪽에 a라는 그림을 보시면 n 곱하기 n, 그 가운데 있는 초록색 총 3 곱하기 3짜리 있잖아요. 이게 n 곱하기 n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이미지를 순회하면서 곱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A의 오른쪽에 있는 4칸짜리 결과가 나온 이유가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말고 그 다음번에는 이 3 곱하기 3 필터가 한 칸 옮겨가서 x123, x567, x9, 10, 11의 값들을 곱해서 y1이 되고, 그 다음에는 x456, x8, 9, 10, x12, 13, 14 이렇게 또 곱해서 y2가 되고, 그 다음에 y3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미지를 1차원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있는 사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입술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2차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입술이라는 부분을 2차원이 아닌 1차원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냥 사람 얼굴 중에서 빨간 부분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학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조금 이동을 했거나 뭐 살짝 틀어졌거나 했을 경우에 얘가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볼루션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2차원의 어떤 이미지 처리를 위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이는 게 풀링이라는 방법인데, 풀링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필터 사이즈가 2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2 곱하기 2 총 4칸 중에 어떤 값을 택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 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압축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기법이었고, 그 압축을 한다는 게 그 이미지의 특정 크기의 공간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스 풀링이라든지 에버리지 풀링, 그러니까 맥스 풀링은 그 2 곱하기 2 공간 중에 가장 큰 값을 하나 가지고 오는 것이고, 에버리지 풀링은 이 2 곱하기 2 공간 안에 값들의 평균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뭐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다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짰던 코드에 대해서 어떤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지 되짚어보고 그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케라스의 모델스라는 큰 클래스 안에 저희가 이제 모델은 시퀀셜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했죠. 이 시퀀셜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순차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에 내가 순차적으로 레이어들을 쌓아 나아가겠다 이런 식의 초기화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에 레이어들의 정보를 담아서 하나씩 add 해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델을 하나씩 이제 레이어들을 하나씩 add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컴파일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컴파일이라는 게 원래는 이 코드를 바이너리 파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델들을, 그러니까 레이어로 만들어진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컴파일 안에서는 옵티마이저 아니면 로스 펑션 아니면은 이 모델의 아웃풋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옵티마이저가 뭔지, 로스 펑션이 뭔지, 이런 거는 교수님 수업 시간에 또 다룰 내용이고, 아웃풋의 정보라는 의미는 이걸 학습을 시킬 때 내가 로스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정확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코드상에서 이제 실행 결과에서 나타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fit 함수인데, fit 함수는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이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it 한다는 게 이제 좀 딱 맞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모델을 fit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딱 맞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할 건지, 그리고 라벨들, 그러니까 1번 트레인 데이터는 뭐 강아지 이미지다, 2번 데이터는 고양이 이미지다, 이런 식의 이 트레인 데이터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이고, 이게 지도학습이다 보니까 필요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라는 얘기가 있는데, 배치 사이즈는 총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몇 개씩 잘라서 학습을 할 건가에 대한 정보이고, 뭐 여기에는 fit에는 몇 번 반복할 건가, epox라는 그런 파라미터도 넣어야 되고, 몇 가지 더 넣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직접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aluate는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저 트레인 데이터에는 정확하게 맞지만, 이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얘가 그러니까 잘 분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트레인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데이터를 넣어보면서 이게 실제로 새로운 이미지에도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시퀀셜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쌓았는데, 그 쌓는 레이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함수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컨볼루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 그 다음에 플래튼, 댄스가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 저희가 사용을 한 것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아까 이미지 위에 숫자 써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필터에 대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뒤에서 코드에서 보면 필터가 앞에서 16개, 32개, 64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몇 그러니까 n 곱하기 n 그러니까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n 곱하기 n이 들어가는 게 커널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패딩은 저희 암호를 배우다 보면 블록 사이퍼 이런 거에서 그 빈 공간을 메꿔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빈 공간을 메꿔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그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을 하면 결국 그 이미지는 사이즈가 커널 사이즈 빼기 1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가로 세로가 각각. 그래서 그걸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원본 이미지에 어떤 값을 더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로 패딩도 있고 세임 패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로 패딩은 0으로 채워 넣는 거고 세임 패딩은 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끝쪽에 있는 값이랑 같은 값으로 넣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이라는 아규먼트는 이것도 이제 교수님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뭐 렐루 6 뭐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고, 이거는 인공지능 모델이 진행해 나가면서 뭐 우선 렐루는 음수의 값을 없애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남길 것들만 남기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인데 저희가 이제 맥스 풀링도 사용을 하고 에버리지 풀링도 사용을 할 건데, 풀링은 우선 풀 사이즈, 그러니까 몇 곱하기 몇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뽑아 올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트는 이미지는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2차원 배열의 필터가 뭐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면 64개가 있었는데 그 64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차원 이미지죠. 3차원 데이터죠. 3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펼쳐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덴스 레이어는 그 1차원으로 펼쳐진 것들을 가지고 약간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이 1차원 데이터들이 결국 어떤 그 클래스와 가장 유사한지를 판단을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제를 같이 내드릴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는 제가 제 깃허브에도 올려놓겠지만 이 코드를 보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바꿔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앞에 설명하면서 넣어야 하는 값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값들을 하나씩 이제 수정해보면서 뭐 학습이 잘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학습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실행 결과를 죄송합니다. 그 실행 결과를 지난번 과제처럼 제 깃허브의 이슈 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이랑 코드 상세 내역이 살짝 달라졌는데 지난번이랑 대부분은 똑같고, 이제 이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 이 모델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그래서 우선 아까 저희가 봤던 모델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가장 첫 번째로 초기화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모델 add, 그리고 뭐 모델 컴파일, 그 다음에 모델 fit,
이렇게 evaluate까지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함수들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add에 레이어 인포를 넣는다고 했는데 그 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이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할 거고,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필터는 총 16개,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3 곱하기 3, 패딩은 same 패딩,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렐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의 가장 중요한 아규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풋 쉐입이라는 거를 첫 번째 레이어에는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올 건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인풋 쉐입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케라스가 알아서 이전 레이어에서 넘어오는 아웃풋 데이터를, 아웃풋 쉐입을 받아서 인풋 쉐입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를 만들 때만 이제 이 인풋 쉐입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이게 위드스랑 하이트 그리고 채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시퍼텐 데이터 셋이 32 곱하기 32 그리고 RGB 총 3개 채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빌드 모델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저희는 시퍼텐이라는 데이터 셋을 로드를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 셋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그 인풋 데이터 쉐입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X트레인 데이터는 5만 개가 있고, 그래서 5만, 32, 32, 3 이렇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쉐입의 첫 번째 1번 인덱스, 그러니까 첫 번째는 0번이겠죠. 그래서 1번 인덱스 32, 32, 3 이렇게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받아오고, 여기 보시면 필터가 16, 16, 그 다음에 이제 32. 여기서도 한번 이제 맥스 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맥스 플링을 한번 하게 되면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로 하니까 총 4개 중에,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1 곱하기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각각 그러니까 2분의 1 되고 2분의 1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미지 전체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다시 이제 필터 32, 맥스 플링,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에버리지 플링 하는데, 이 여기서는 풀 사이즈가 8 곱하기 8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총 8칸 곱하기 8칸 중에 평균 값을 하나를 가지고 온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16, 16, 32, 64 이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저희 이 모델 그림을 보면 16, 16, 32, 64 그리고 플링 되는 건 이제 8에서 1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래튼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원을 1차원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좀 길게 펼쳐준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총 64개겠죠. 64개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는 10개 중에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는 10개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댄스 레이어를 넣어서 한번 펼쳐준 다음에, 그러니까 한번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늘려준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가 총 10개로 나오게. 이 마지막 댄스 레이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총 10개로 분류하려고 하면 마지막 결과가 당연히 총 10개로 나와야겠죠. 근데 뭐 시파 100, 시파 100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 100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닛의 개수가, 마지막 댄스 레이어 유닛의 개수가 100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댄스 레이어도 좀
굉장히 중요한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유닛 사이즈 맞춰주시는 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그리고 로스 펑션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설명드리진 않을 거지만 이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가장 효율도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을 이것도 이제 설명하면 좀 긴데, 얘를 원핫 인코딩 이라는 방식으로 잘 변환을 하면 조금 더 학습에 용이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과정 제외하고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기니까 이름이 as를 사용을 해서 SCC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 그 다음에 이 아웃풋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학습을 할 때 로스 값은 기본으로 항상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정확도를 하나 더 출력하겠다 해서 이 모델을 컴파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일된 모델을 나중에 이제 그 리턴으로 갖고 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임포트하고,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지금은 설명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과정은 제가 주석 처리해놨고요. 전처리 하지 말고 그냥 cpattern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되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이 빌드 모델에 아까 위에 있었던 것처럼 32, 32, 3 넣어서 모델을 가지고 오고요. 그 모델을 fit 함수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 f폭이 늘어나고 있는 이 과정이 fit 하는 과정이고요.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줬고, 그 트레인 데이터에 대응되는 라벨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 32는 그 총 cpattern 데이터가 5만 개인데 5만 개를 다 학습하는 게 아니고 32개마다 한 번씩 학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 속도 향상도 있지만 얘를 전부 다 학습할 때에 생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부터 시작해서 2배로 늘어나는 2의 n승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64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보스는 벌보스 0 해놓으면 이렇게 한 줄 한 줄이 출력이 되지 않고요. 벌보스를 1로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한 줄 한 줄 우리가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 벌보스도 1로 설정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거가 나오는데,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셋은, 그러니까 이 이밸류에이트에서 사용하는 이 테스트 데이터 셋은 기존에 학습되는 데이터와 별개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검증 과정이죠. 학습을 하고 그 학습 데이터를 5만 개가 있으면 5만 개가 1이고 0.1이면 5천 개겠죠. 5만 개 중에 4만 5천 개는 학습으로 사용을 하고 5천 개는 밸리데이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개로 학습을 하고 5천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가 좀 낮다 하면은 그 결과를
또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최종 이밸류에이트,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에 더 잘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교수님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습을 다 마쳤고요.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 20번 반복했을 때 정확도가 84.58% 정도 나왔고, 그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는 정확도가 7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인 할 때의 정확도랑 실제로 그거를 테스트했을 때의 정확도가 조금 상이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나오면 이제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얘를 조금 더 그래프로 그려서 보기 좋게 표현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시고 그 매트플롯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로스, 그러니까 정확도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게 얼마나 정답이랑 거리가 있는지에 대한 값은 점점 줄어들고 얼마나 정답에 근접한지에 대한 정확도는 점점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여기 뭐 배치 사이즈를 바꿔보시던지 에폭을 바꿔본다든지 뭐 밸리데이션 스플릿도 바꿔봐도 되고요. 뭐 이 레이어들을 본인들이 아까 뭐 알렉스넷, VGG넷 뭐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다양한 모델들을 참고를 해서 바꿔보시는 거, 변경해보시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이런 옵티마이저도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되면은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거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실행을 하고 나면 아까 과제를 제출할 때 GitHub으로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콜앱에서 파일 들어가시고 GitHub에 사본 저장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저희가 올려야 하는 해당 레파지토리를 찾으시고 그 레파지토리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변경하셔도 되고 변경하셔서 확인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이거 팝업 차단 그거 풀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고 본인이 실험했던 실험 결과도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올리신 URL을 복사를 하셔서 제 GitHub에 이슈에 두 번째 실습 과제 제출 이슈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